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즈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다들 잠은 푹 주무셨나요? 자, 이번 영상은 공무원 소방 영어 독해를 공부할 때 같은 지문을 다시 보는 게 또는 복습을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조언을 드려볼게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제 영어 강사님들께서 어, 소방이나 뭐 공무원, 뭐 독해 지문 다시 볼 필요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같은 강사로서는 어, 수험 저는 이제 편입을 준비했었고 편입을 합격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복습이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복습이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문제를 다시 봐가지고 답이 보인다. 이걸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죠. 답이 보이냐 안 보이냐, 답을 아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다시 보면 답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굳이 복습을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은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섯 과목, 수험도 다섯 과목이니까 다른 과목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당연히 봤던 지문이라도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답이 보이냐 안 보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영어 독해를 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하는 리뷰 세 가지. 자, 첫 번째. 먼저 풀고 나서 틀려도 좋으니까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단순하게 해석에만 의존해가지고 빨리빨리 읽느라고 답의 근거를 다 놓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 소방 영어 독해의 특징은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다 있습니다. 요거를 찾으면서 해석을 하냐, 아니면 찾지 않고 그냥 단순히 해석하냐, 요거에 따라서 실력이 좌우가 됩니다. 풀고 나서 여러분들의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때로는 재진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을 해야 되죠. 출제자 입장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을 내는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과 그리고 왜 오답은 오답인지를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독해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독해 전략 그리고 리딩 스킬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답의 근거는 어떤 식으로 숨겨져 있고 또 오답은 어떻게 오답을 내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바로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나중에 실제 시험 갔을 때 문장을 더욱더 쉽게 읽고 더욱더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독해를 복습할 때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자신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하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빨리빨리 읽으면서 문장 구조 분석이 그냥 바로바로 보이니까 직독직해서 빨리빨리 읽으면서 풀 수 있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너무 문장 구조 분석을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독해를 하다 보면 당연히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 분석하느라고 집중하느라고 해석을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내용 파악을 하면서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같은 데는 표시를 해두고 계속 내용을 의식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풀고 나서는 자신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그 문장 안에 분명히 자신이 모르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해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문장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독해 노트를 만드시면은 여러분들이 약한 문장들이 계속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인 문장들이 나중에는 중급 구문 독해 역할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노트를 만들지 않았던 수험생들은 분명히 독해를 많이 풀었는데 실전 시험장 갔을 때 우리가 다섯 과목을 빠르게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독해를 읽다가 자신이 평상시에 취약한 문장 구조가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장 구조가 나온 거예요. 당황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머리가 아예 그냥 하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약한 문장 구조를 하나하나 모아놓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서 유의할 점. 독해를 풀 때는 절대 문장 구조 철저히 할 필요 없어요. 구분 독해는 하셔야 합니다. 구분 독해는 그 전 단계로서 우리가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구분 독해는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유효문 독해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최소로만 해주세요. 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철저하게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해 노트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독해를 만약에 단계별로 연습했다. 단계별 연습은 첫 번째, 기초 문법을 공부해가지고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독해 지문을 읽기 위한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그걸 바탕으로 구분 독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구분 독해는 직독직해로 연습하고, 해석을 시켜보면은 이제 수험생들이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독해 지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독직해 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직독직해 연습은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끊어 읽기. 긴 문장들을 여러분이 끊어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이게 다시 문법하고 다시 중첩이 됩니다. 우리가 문법과 독해는 마치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왜냐면 독해 지문 안에는 수많은 어법과 구문들, 문법이 많아요. 그 문법을 알면은, 여기서 문법이라는 거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 이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독해를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문, 반복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습하는 게 독해 기반 연습. 근데 대다수의 이제 수험생들이 대형 강사님들 인강을 1년 동안 강의 듣고 나서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의 문제점은 다 이 1단계, 2단계의 문제점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이렇게 1, 2단계 연습이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영어 공부할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읽을 수 있을 때 유형별 독해 들어가야 되는데, 대형 강의를 듣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독해 수업을 빨리 들어가요. 그러면 제대로 문장도 못 읽는 수험생들이 강사님의 강의를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운 질문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형별 독해에서는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에 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글을 읽어야 합니다. 보통 오답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문제점이 뭐냐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 해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에 걸리게 됩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정답을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은 다 제외하시고 오로지 글을 읽으면서 객관적으로 지문 안에서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들 해석 보지 마시고 일단 읽고 넘어가시되, 아까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에다 저희가 표시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 문장에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읽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중심 내용을 체크하고 나서 유출을 하는 거죠.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 재진술인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는 방금 제가 말한 대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거를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의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된 문장을 독해 노트에 정리해 놓으면 거기서 철저히 문장 분석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싸움은 뭐냐? 바로 독해용 어휘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듯이 영어도 기출이 중요해요. 물론 똑같은 질문은 안 나오지만 지금 하는 접근법이 다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기출 독해에 나와 있는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씁니다. 그럼 마지막 싸움은 독해는 어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어 강사로서는 영어는 어휘로 시작해서 중학교 영단어, 수능 영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은 독해 싸움인데 독해서도 결국 독해용 어휘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용 어휘 노트를 저는 하나 만들려고 하죠. 앞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영어 연도별 기출 풀면서 어휘나 생활 영어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정리합니다. 계속 나왔던 단어들이 반복되고 그 동의어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지만 뒷부분 쪽에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해서 독해서 모르는 단어들, 기출 독해 풀면서도 모르는 단어들 다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휘가 어느 정도 밑받침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독해 푸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장 갔을 때 좀 어렵다고 하면은 자신이 모르는 어휘들이 좀 많이 나왔을 때. 하지만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 소방, 영어 기출 독해 지문에서 쓰이는 어휘들은 자주 쓰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독해 지문을 다시 반복해서 보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답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독해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못 읽는 지문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휘가 빵빵하면 좋아요. 어휘가 깡패라고 하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복습을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을 때 독해 복습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나을지 저는 독해 복습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어 독해 특성상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안 풀면은 언어감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영어 독해는 늘 새로운 문제를 꾸준히 푸세요. 하지만 영어 독해 복습은 상당히 좋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복습까지 하면서.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말했던 독해 노트로 자신이 약한 문장 구조를 모아놓고 자투리 시간에 많이 보시고요. 독해용 어휘 노트로 자신이 풀었던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들을 눈으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절충안이라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영어 독해는 꾸준히 풀되 새로운 문제는 꾸준히 풀자. 어차피 언어 과목이므로 푸는 연습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습은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복습하는 건 쉽진 않다. 그러면 독해용 어휘노트랑 그리고 독해 노트 만들어가지고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자. 이게 저는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는 독해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단계별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수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솔루션 23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열공하세요.